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채슬리의 백업 MC. 네. 네. 점님께서 오늘 저 의미 있는 봉사활동하러 가셨어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금융교육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금융교육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하러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백업으로 오늘 한중 NCS 모대리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를 함께 보고 또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한번 또 주위 분들께 여쭤보고 결론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대리님 그러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중 NCS 6월 24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네, 기업인데요. 채 한 달 안 됐죠. 네, 얼마 코스닥으로. 네, 코스닥.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왔고, 일단 종가 기준 어제입니다. 7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38,200원에 마감을 했었고, 시가총액은 현재 3,343억 원으로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네. 기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SS 쪽에 노출도가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ESS 저장 장치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이 부품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품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 되게 약간 토탈 솔루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EV, 전기차나 기존 자동차의 공조 쪽으로도 매출이 기존 사업부에 있었고요. ESS가 새로 붙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 한중 NCS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홈페이지 하단에 굉장히 큰 글씨로 No future without chan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전 오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이 전기차가 아닌 기존 이제 화석연료 자동차의 부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전기차로 바뀌어오고 뭐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었던 구간에 회사가 지난 한 1, 20년 동안 굉장히 큰 변신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좀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 좀 보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좀 바뀌셨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IPO 한 지가 지금 채 한 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IPO 자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단 숫자를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하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화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회사가 전동화 비중이 높아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양산을 중단하거나 EV 쪽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부품 매출 비중을 좀 낮춰왔다라고 합니다. 23년 연간 기준 내연기관 관련 매출이 25% 미만에 불과하게 됐고, 네. 2012년부터 전기차 쪽이랑 ESS 쪽 투 트랙으로 R&D를 진행을 해왔고 신사업에 좀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업력은 이게 95년도인가 설립이 네, 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네, 업력은 짧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EV나 이제 전동 ESS 쪽으로 체질 변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래 주요 주주 쪽 먼저 보시면 김한식 외사인, 김한식님 이제 대표님이 계신 거고요. 여기가 한 36.6%. 그래서 보호해수 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VC 쪽이 한 22.8%인데 여기가 1개월 낙업입니다. 이게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8월 초에 나올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그 외에도 1개월 락업이 많습니다. 신탁업자랑 YBK 그리고 상장 주선 의무 인수분은 또 3개월 락업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총 보예수 물량이 70%고 유통 가능 물량이 30%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월 락업 물량을 다 계산하면 거의 30% 정도 되는 네, 거 맞습니다. 네요. 32% 정도. 네. 저희 어스 인턴 분 중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1개월 락업 물량이 많다. 네, 실제로 많네요. 네.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그 네. 테슬라 ESS 사업 부분이 좀 주목받았을 때, 네, 이 한중 NCS가 장중에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촬영일이 7월 19일 금요일인데, 요 며칠은 또 막 약세 보이는 빠졌어요. 게, 여기 이제 며칠 후에 있을 네. 1개월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핫했던 APR 같은 경우도 그 네. 락업 전에 주가 확 빠졌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 이따가 락업 물량은 그 기간별로 또 한번 네. 언급 부탁드리고요. 쭉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매출 구성 및 현황 좀 살펴보면 23년 기준으로 ESS 부품 쪽이 여기가 496억 원으로 매출 비중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한 10%대 중반에서 이렇게 급격히 성장을 했었다고 하고요. EV 배터리 모듈 외 쪽이 한 190억 정도로 매출 비중 15%. 그리고 EV 공조장치 모듈 쪽이 비중 18.6% 정도 되고 내연기관이 한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95년부터 해오던 내연기관 관련한 매출은 이제 그래도 4분의 1 수준으로 네. 많이 낮아졌나 봅니다. 네. 그 다음이 자금의 사용 계획인데요. 이게 고무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 저희가 또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표를 넣어놔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밑에 지문제표랑 같이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손익계산서 쪽 먼저 살펴보면 뭐 매출 자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896억 21년도에 기록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17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 사업이 매력적인가로 봤을 때는 21년도만 봤을 때는 좀 별로다 네. 보이고 22년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가 흑자 턴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제가 참고한 건데 거기 어쨌든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준 가이던스를 애널리스트 분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40억 정도 올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 회사가 하던 내연차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ESS 쪽이 확 올라오면서 마진 개선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곧 있으면 발표될 상반기 네. 반기 보고서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25년도 되면은 이익이 더블이 납니다. 그렇죠. 상당히 25년만 보면 자리를 네. 제대로 잡은 회사 재무제표 같은. 그래서 제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는 뒤에 거의 마지막 쯤에 제가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쭉 보면은 이게 사업 구조와 그 매출처를 이제 완전히 바꾸면서 네. 이제 기존 사업 부분 정리하고 이러면서 아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고 새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저장 장치라든지 EV향 매출이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를 갖기 전에 이제 손실을 봤던 구간이 지난 몇 년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밑에 예. 네, 그리고 아래 이제 영업이익률 쪽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네. 올해 한 7.5%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음. 내년에 10.8%, 26년에 11%인데 이 ESS 쪽이 확실히 매출이 규모 있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쟁사로 있는 MB쿨이라든지 이런 ESS 관련된 회사가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기록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ESS 매출 비중 올라오면 네.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 정도. 저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네. 영업이익률이 5%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그렇죠. 정도였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새롭게 그 대안이 별로 없는 EV향 자동차 부품 회사여서 그런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꽤 그러게요. 네. 높게 추정을 해도 저희가 지금은 인정을 하는 그런 국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피어도 실제로 예. 그렇게 그 이익률. 말씀하신 피어는 그 중국 회사. 네, MB쿨이라고. 이따가 좀 자세히 비교해 주실 거죠? 네. 예,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현재 추정으로 되어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물론 상우님께서 주로 보시는 네, 미국의 그런 빅테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영업이익률이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온다고 여기 추정되어 있는 게 합리적인지는 오대리님이 또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실 거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게 분기 보고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작년 말 사업 보고서까지 작년만 나왔어요. 보고서가 마지막이었고 네. 그러면 그 아까 테슬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테슬라 거래 관계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 지금 CATL에 ESS를 갖다 쓰기 때문에 네. LFP 위주잖아요. 근데 그 CATL을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엠비쿨이고 SDI, 중국 회사. 네, 네. SDI의 독점이 지금 한중 NCS인 거고. 네, 그렇게 좀 밸류체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향후 테슬라 그 ESS하고는 좀 결이 다르니까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쪽으로도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삼성 SDI가 넥스트라 에너지 네. 상대로 1조 정도 수주했다라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나왔잖아요. 그게 뭐 가격도 싸고 뭐 성능도 더 좋고 하면 굳이 SDI 거를 뭐 CATL 거 갖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관세나 이런 것도 신경 쓴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테슬라도 요청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년, 25년도에 이 지금 적혀 있는 영업이익률은 네, 그 회사의 가이던스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가이던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피어 그룹들인데요. 한중 NCS랑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중에 좀 잘하고 있는 애들을 갖다 넣은 거고요. 네. 엠비쿨이 좀 더 한중 NCS랑 많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서진 시스템은 뭐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도 피어로 넣어봤습니다. 네. 조금 다른 회사 같은데 아이템을 보면 서진이요? 시스템은. ESS 껍데기 만드는 회사라서 네. 결국에는 뭐 얘네 매출 그로스도 나올 거고 ESS 시장이 음. 커지면 네. 뭐 엠비쿨이나 한중 NCS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존 시장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엠비쿨 같은 경우 매출의 규모가 한중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네. 8, 9배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9,100억 정도로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올해. 네, 올해. 네. 그리고 25년도에는 1조 2천억 정도. 아까 말씀대로 여기도 한 10%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한 뭐 10% 정도 나오는 회사다. 그러네요. 순이익률이 한 10% 정도. 네, 그래서 한 14, 15. 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는 큰데 밸류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어쨌든 그 껍데기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밸류 할인이 있는 건지 네, 1조 3천억 매출에 그리고 내년 되면은 한 1조 8천억. 사실 성장률로만 봤을 땐 여기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피어그룹은 일단 국내 서진 시스템, 중국의 CATL 아래에 있는 예, 공급을 하고 있는 엔비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시가총액은 엠비콜이 3조 3천억. 이게 원화 정도 환산. 네, 원화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1조 6천억이고요. 이게 다 어제 종가입니다. 네. 일단 가장 피어라고 볼 수 있는 한중 NCS나 엔비쿨만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이익률이나 매출액의 어떤 그 배수 이런 걸 봤을 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엠비쿨의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멀티플이 34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꽤 그러네요. 높은 네.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배 초반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엔 안 넣었지만 뭐 다른 ESS 관련된 회사들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밸류가 대부분 30배 이상이더라고요. 네. 좀 찾아보니까. 그거는 아직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 네, 맞습니다. 멀티플로 밸류를 주는 그런 네. 국면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엠비쿨이 중국 대표 냉각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데요. 네. ESS 쪽으로 냉각 솔루션 매출이 20년도에 1억 위안, 그리고 21년도에 3.4억 위안, 그리고 22년도에 8.5억 위안 정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성장률로 보면 뭐 엄청 엄청나네요. 예.
그 한중 같은 경우도 최근 3년이 그 ESS 쪽으로 한 100%가 넘습니다. 매출 네. 증가율. 대략 눈짐작으로 매년 300%씩 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밑에 실적 및 밸류에이션. 네. 일단 이거는 티어 그룹들의 밸류를 토대로 한중 NCS의 주가가 적정하냐를 좀 판단을 해본 건데요. 네. 제가 이 두 개 기업, MB코리안 서신 시스템의 평균 PR이 22배거든요. 올해 예. 기준. 그래서 22배를 한중 NCS의 올해 예상 실적에다 대입을 했을 때 평가 가액이 29,000원. 그래서 현재가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업사이드가 네. 올해 기준으로는 없는데 사실 성장주기 때문에 이게 올해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을 땡겨와야 되는데 일단 아직 올해 실적이 흑자로 도는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만약 그게 가이던스 흑자인데 까보니까 이게 실적이 형편없으면 주가 무조건 박살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보수적 케이스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는 피어 그룹들의 평균 멀티플이 17.6배입니다. 네. 그걸 그대로 대입했을 때 업사이드가 42%, 54,000원 정도 제가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워낙에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성을 높게 네. 추정을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적용되는 멀티플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ESS 혹은 이제 EV 시장이 전방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전방 시장에 대한 뭐 전망 그리고 그 전방 시장에서 우리 그 한중 NC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사실 세부적으로 좀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뒤에 또 다 자료가 있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서 가이던스대로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준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쿨이라든지 그런 탑티어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미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회사들이 3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올해 통으로 봤을 때 실적이 진짜 가이던스대로 나온다? 그럼 20배 중후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쨌든 이 불케이스로 17.6배를 줬지만 네. 뭐 크게 열어놓고 보면 30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7만 원, 8만 원 정도의 네, 주가니까 맞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는 2배 이상 업사이드가 또 있다고도 예. 그렇게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저희가 높게 주가에 부여할 수 있는지 좀 그래도 확인해 볼 점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기업 개요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회사가 ESS양 순행식 부품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주요 그 ESS 제품에도 뭐 HVAC, 쿨링 플레이트, 칠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아래 표에 다 어떤 건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칠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에도 많많이 쓰는데요. 이게 그렇죠. 열을 식히는 결국은 다 열시키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 회사가 ESS 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곳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3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